네,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뭐 기왕이면 이게 온라인을 통했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 아직 카메라를 안 켜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23학년도를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마무리하고 24학년도로 가는 그 길목에 겨울 방학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이지만 또 잠시 쉼을 가지는 그 시간이지만 24학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대화 속에 또 학교의 여러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웃기고 이 변화 속에 학교의 역할 못지않게 가정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함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그 24학년도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학교의 그 교육의 어떤 비전에 이어진 어떤 교육의 철학, 그에 걸맞는 교육 목표, 그에 이어지는 모든 그 교육 활동들이 하나로 모아져야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영성, 이성, 재능을 함께 갖춘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영성, 이성, 재능을 함께 갖춘 보통 이걸 통합이라는 또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영성, 인성, 재능을 통합한 하나님의 사람 길러내는 것이 국민학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좀 한데 모아서 all in one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로 모아서 좀 더 단순하게 본질에 걸맞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2024년도 교육 과정의 어떤 변화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 학교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아마 많이 들으셨던 그 나비꿈이 것이죠. 이 나비꿈의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자. 나비꿈을 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 그러니까 교육 과정, 수업,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독서 생태를 구축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그런 중요한 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방향들을 나비꿈을 꾸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를 가지고 좀 더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교육 과정 면에서는 학제에 적합한 교육 과정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공교육 교육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4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연결해서 연계성과 위계성에 기반한 교육 과정의 재구성이 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민학교 개교 때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인생학교 교육 과정을 보다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미래 교육의 혁신 모델을 이제 구안해서 적용해야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가 사는 그 시대는 지금과는 이미 그리고 변화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뭐 사실 예초에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미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문화변혁자를 사는 그 시대는
지금과는 많은 다른 세상일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미래 교육에 필요한 모델을 구현해야겠다는 것이 교육 과정에서 제일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2024 교육과정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핵심은 이 수업에 담겨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나비꿈을 꾸게 하는 교육으로서의 전문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해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업 모델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또 작년에도 그 행성이라는 행복한 수업 성차를 줄인 행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 성찰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수업을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적용을 했지만 올해는 이 부분을 더 체계화시키고 교수 학습 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는 것. 그게 이제 코어 티칭을 실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 있어서 음, 사실은 그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그 학습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협력 티칭을 통해서 이를 좀 보완하고 또 방과후 학습을 좀 더 체계화시켜 나가야겠다는 것. 자기주도 학습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담임 교과 PP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야겠다는 것과 함께 매일 조금씩 천천히 자주 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부모 협력이 필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요. 끝으로 독서 생태계 구축. 이제는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북미 교육 공동체에 좀 뿌리 내리는 그런 24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제안드렸던 그 서북서북 함께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자라는 것과 함께 지금 작년까지 행해졌던 몇몇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좀 더 자발적으로 다양한 그런 독서 모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은 교과 연계 독서가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 학교 지금 필독 도서나 이 추천 도서가 사실은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추천 도서는 매달 하는데 그 학생들, 국민들이 읽는 필독 도서 목록이라든가 또 추천 도서 목록 이런 걸 조금 더 체계화해서 안내하고 그래서 독서 생태계를 우리 국민교육원 눈치에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24년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이 전체 24년도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표는 입사도 원래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아마 모니터를 보시기에 자세히 그, 지금 확인은 안 되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학교 교육 계획서도 제작을 해서 발행을 하면 학부모님들께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모든 계획, 또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2024년도의 교육과정 편성표, 예비 초등부터 9학년까지 전체 교육과정 편성표를 어, 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어, 교과 구분이 있고, 이제 과정별 학年있고, 중등 과정에서는 6, 7, 8, 9학년인데, 면 선택 교과라는 것이 또 나와 있고,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뭐 예를 17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34, 54,
시수가 축적되어 있는데요. 보통 공교육이 1학기, 2학기, 2학기 체제로 운영되고 그 한 학기에 주당 1시간짜리 수업이 17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17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당 1시간짜리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34는 주당 2시간짜리 교과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수를 전체 표현을 해야 된다는데 조금 복잡해서 나중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그 시간표가 개학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교육과정 편성표를 일일이 다 꼼꼼하게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시간표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편성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24년도의 전체 교육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시수만 따져서 보면 우리 학교의 시수가 공교육에 비해서 훨씬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학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그 시간 배정 기준을 보면 1, 2학년 때 총 수업 시간이 1744시간, 1744시간. 그런데 우리 초등과정 1, 2학년의 총 수업 시수를 보시면 1학년 때 1238시간, 2학년 때 1238시간. 그러니까 대략 합치면 2476시간이거든요. 2476시간. 그러니까 공교육에 1744시간에 대해서 훨씬 많은 수업 시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수 면에서 아무래도 학교에 여러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또 특성화 교과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공교육에 비해서 많은 시수를 지금 소화해내고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일수는 공교육과 비슷하게 188일 원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88일을 수업 일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성표를 중심으로 변화의 중요한 핵심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표를 보시면 전체 이제 9학년까지 이 중등 과정까지는 전체 교육 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디자인됐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시간입니다. 학교 시간인데 지금 예비 초등과 1학년, 2학년의 학교 시간을 올해부터 동일하게 예, 맞췄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그 학교를 하게 됩니다. 1, 2학년의 사실 학교 시간이 이제 어, 좀더 빨라지고 싶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공교육에 비해서 1, 2학년, 저학년 때 학교 시간이 늦었던 게 사실이었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학교에 독서 생태계를 되게 강조하고 독서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시간이 늦어질수록 독서 시간 보기가 좀 어려웠던 면도 있고 체력 면에서 좀 힘들어하는 꿈미들 같은 경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의 학교 시간을 어, 좀 당겼고요. 그래서 예비초등과 동일한 시간에 하교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 가정에서 갖는 어떤 부담들이 좀더 커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학교 시간이 1시간 더 당겨지면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국민들은 좀 빨리 가정에 학교에서 귀가해서 가정에서 좀 쉬면서 학교 과제들을 좀 소화하고 또 독서를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습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고 방과 후 여러 학습들이 필요한 국민들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학교의 여러 학습 프로그램, 보충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 오케스트라 같은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도 장점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런 충동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충동 과정이 시작된 첫 해, 재작년에는 6시에 하교였고요. 작년 23학년도에 5시에 하교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절기는 괜찮은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깜깜해지면 하교를 하게 되면서 귀가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은 독서할 시간도 없고 본인이 뭔가 좀 더 보충해서 자기도 학습을 해야 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어서 충동 과정에 하교 시간을 4시로 당겨서 전체 교육 과정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하교 시간에 변화가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교 시간이 이르게 됐을 경우에 가정에서 갖는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각각 꿈미들에게 맞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P라든가 보충 보정학습이라든가 또 올해부터는 또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 선생님도 이제 풀타임 정교사로 오케스트라를 담당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동아리 활동이 우리 학교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때의 그 활동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등 과정에서 이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 과정에 나중에 갔을 때 과연 동아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근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또 중등 과정에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 것에서는 하교 시간에도 늦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교 시간이 빨라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좀 장점도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교과명에 대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 과정은 개교 때부터 교과명을 좀 다르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 말과 글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말글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초학은 수리공, 그다음에 사회과학을 합쳐서 다양한 배움을 시켜서 다옴이라는 교과명을 썼거든요. 그런데 중등 과정이 시작되면서 중등 과정이 똑같이 뭐 말그림, 수리공, 다음이란 교과명을 쓰지 않고 중등은 그냥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교과명을 써서 같은 학교 안에서의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의 교과명 다른 것으로 인한 물론 뭐 큰 불편이나 부작용은 없었지만 교과명을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보통 공교육에서 쓰는 그 호환성을 감안해서 그냥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렇게 교과명을 쓰는 것으로 좀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티칭, 협력 수업, 교사가 어, 한 수업에 담임선생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협력 교사가 들어가서 코티칭하는 코티칭을 통해서 수업을 좀 더 촘촘하게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의 국미도 소외되지 않게 그 수업에서 저는 하나의 수업 속에서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업 그 안에서
교육과 학습에 누수가 생기지 않고 또 뒤처지는 학생들이나 좀 느린 학생들이 있을 경우 그 학생들은 협력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 안에서 사실은 웬만하면 그 학습이 뒤처지지 않도록 어, 돕기 위해서 코디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 이를 위해서 협력교사 한 분을 원래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결국 올인원 관점에서 수업 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수업을 통해서 모든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수업을 좀 더 탁월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 디자인 된 것이고요. 이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그 교사가 끊임없이 전문 학습 공동체로서 수업에 대한 여러 모형들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또 수업 기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학습 공동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데 원래 14학년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지금 교사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지금 교사 스테움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수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이라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죠.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때 이런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학습 시간과 과학 성취 수준의 학습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도표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파란색 그래프이고 노란색이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노란색, 즉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시간에 비해서 빨간 점은 학습 효율성입니다. 즉 학교 밖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학습하는 시간에 대비한 학습 효율성의 어, 나라별 성취 수준을 지금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학습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학습 효율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지금 중간쯤에 있는데 OECD 평균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아주 뒤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불가리아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다음 러시아, 이탈리아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그 강의를 했던 분이 피사의 교육국장인 걸로 잘 기억하는데요. 음, 단적인 예로 핀란드의 학습 시간, 즉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학습 효율성에 비해 아랍에미리트의 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시간에 대비한 학습 효율성을 보여주는 이 표를 보면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 즉 가정에서 혹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학습하는 시간 대비 학습 효율성의 관계는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학습 경험의 어,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습한다고 해서 학습효율이 높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보내는 어떤 시간, 학교 안에서 받는 그 수업의 질, 그 수업을 통해서 학습 경험의 그 질적인 면이 높아야지 학습 효율성이 좋다는 것.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24학년도에 올인원 관점에서 수업 혁신을 위해서 코어 티칭을 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교사가 전문 학생 공동체로 끊임없이 수업을 성찰하고 또 수업 대화를 하면서 이 수업을 발전시키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도 좀 같이 연결해서 수업의 어떤 질을 높이는,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하면서 받게 된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학교 시설만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울의 서신을 작성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방학 앞두고 바울 서신에 담는 거의 뭐 정말로 영혼을 갈아서 바울의 서신을 작성하지만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자녀의 꿈미에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읽어가면서 갖는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가지면서 또 자녀가 이렇게 가는구나를 보면서 또 보람을 느끼시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성장해가는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또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담는 기술하는 그러니까 학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담아서 가정에 전달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드러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열매 나눔 이런 형태로 어, 좀더 정리해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인생학교 과정이 국내 학제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6학년, 9학년, 12학년 인생학교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6학년 때는 그 한 쿼터, 9학년 때는 한 학기, 그리고 12학년 때는 1년의 과정, 인생학교로 보고 그 인생학교는 일반적인 그각 학년의 교육 과정과는 좀 다른 학과 과정이 개설되고 또 디자인돼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좀 더 인생학교란 이름에 걸맞게 여러 교과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디자인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1월 그리고 지금 1월 인생학교의 일부인 해외 이동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학교에서 음, 추구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나비꿈의 그 나비꿈 이름 자체가 교과명 나비꿈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비꿈 수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피드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학부모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그, 잘 받아들여서 좀 더 꿈미 학교가 이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 생각했던 나비꿈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꿈미 학교의 전체 교육 과정에 맞는 나비꿈 수업으로 다시 전체 좀 변화를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의 나비꿈 수업은 일단 1, 2학년에서 나비꿈 교과는 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시간 당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교과 시술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었고, 그 중에 나비꿈 교과와 드라마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에 드라마 수업이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다만 드라마 수업 그 교과는 없어지지만, 음, 24학년도 전체 교육과정을 계획을 할 때 다른 교과의 주제 중에서 드라마와 같이 협력해서 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주제들은 미리 계획해서
담임쌤과 드라마쌤이 서로 교과 교육 계획을 미리 에, 협업해서 잘 디자인할 거고요. 그래서 1, 2학년에 분명히 드라마 교과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교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교과는 없어졌지만 국어 교과라든가 아니면 사회 교과 중에서 드라마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은 이렇게 융합 수업의 형태로 어, 계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비꿈 수업을 1, 2학년에서 들어내는 대신 3, 4, 5학년 때 나비꿈 수업은 담임생들이 나비꿈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그 겨울 방학 때 트리비움 캠프를 통해서 트리비움 독서 캠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자서전 또 썼습니다. 마지막에 그 트리비움 캠프의 마지막 결과물이. 그런데 3, 4, 5학년 때 나비 꿈 수업을 통해서 5학년 날에 에, 중간 과정으로 진급하기 전에 자서전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교과 과정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나비꿈 교과 수업은 사실은 우리 학교의 중요 교육 과정 그 나비꿈을 그대로 교과명으로 개설한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중요 교육 과정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꿈 수업은 음, 가능하면 담임쌤이 다른 교과를 아우르는 담임쌤이 함께 이 나비꿈 수업을 담당하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과 연계해서 이 나비꿈 수업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담임선생님이 담당해야지 꿈미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나비꿈을 꾸게 하는 그런 교과 수업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겨울 방학 때 트리비움 캠프에 참여했던 그 꿈미의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어, 사실은 11일간 집중해서 이 트리비움 캠프를 통해서 자서전을 쓰는 그 경험은 물론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1일간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어, 지인지게부터 시작을 해서 자선까지 완성해가는 그런 아주 진한 그런 어떤 캠프의 경험 그 자체는 뭔가 성취해냈다는 분명히 보람이 있고 별도 의미가 있으나 어,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뭔가 이렇게 쥐어짜서 이 자서전을 쓰게 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나비꿈 수업의 이 교과 수업을 통해서 트리비움 캠프 때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1년 34주 차에 그 나비꿈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써내려갈 그 자서전은 조금 더 일상생활과 함께 본인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그 나비꿈과 연계된 그런 어떤 자서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초등 과정에서 나비꿈 수업은 담임쌤이 담당해서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다음에 중등 과정의 나비꿈 수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표상 수요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요일 날 9명의 선생님이 2시간 동안 동시에 무학년의 그 전체 중등 학생들이 9그룹으로 나뉘어진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선택한 영역의 그 주제에 따라서 9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요. 각각의 그룹의 멘토가 되는 9명의 선생님이 동시에 납품 수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위인전을 통해서 자기 납입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5학년 자습전을 쓰고 중등 과정으로 진급을 했다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납입금 수업은 보다 이 세상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납입금을 꾸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납입금 수업으로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과 중등으로 이어진 납입금 수업이 좀 더 체계화되고 그리고 사실은 꿈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담임쌤과 또 중등의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납입금 수업을 담당하고 모든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납입금을 꾸게 하는 그런 교육에 걸맞는 교과 수업으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4학년들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방금 표시된 중등 선택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보면 지금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준 중등 선택 과정의 교과 군들이 보이고요. 이런 교과 군에 따라서 중등 과정에서 선택 교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선택 교과 군이 만들어졌습니다. 25학년부터 고등과정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대학처럼 수강 신청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교과 과정의 트랙을 만들어 가거든요. 뭐,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상당히 다양한 교과 트랙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문과, 이과, 그다음에 예체능계 뭐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약간 선택 교과 몇 가지만 다를 뿐이고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가장 큰 방향은 사실은 자기 주체성에 따른 개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각자 저마다의 꿈을 꾸게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개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고교 현장에서 그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결국 100명의 학생이 100개의 교육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과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대학처럼 필수 교과가 있고 다양한 선택 교과가 있어서 다양한 선택 교과 중에 저희가 듣고 싶은 교과들을 학점을 필수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고등학교도 바뀐다는 거죠. 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격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꿈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고교 학점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또 준비를 이제 그걸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등 과정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 중등 과정 때 이 선택 교과를 한번 하게 하자는데 그런 교육 과정 변화 중에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선택할 수 있는 교과군이나 교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금요일 날 두세 개의 교과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교과 교수들이 많지 않고 또 우리 공간 자체가 그 많은 어떤 교과 수업이 펼쳐졌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래서 또 사실은 중등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이수해야 할 어떤 교과목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어떤 교과 선택제를 두어서 운영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금요일 날 어, 각 학생마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교과를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듣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섯 개 교과목이 펼쳐질 겁니다. 같은 시간대. 그래서 다섯 개 교과 중에 나는 뭘 들을까 아, 고민하면서 나는 이 수업을 들을 거야.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한 과목을 금요일 날 두 개, 혹은 어떤 학생은 세 개 정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24학년도 교육과정 변화의 가장 큰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중등 선택 과정을 위해서 중등 과정에 그 연구 부장이 되는 이제 비단의 비단임으로 전체 교과 과정들을 코디네이트 해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 또 해보는 거니까 뭘 신청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학년도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공동체 세우기 하는 첫날 학교에서 안내하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수업의 동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24학년도에 중등의 선택 과정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이 교육과정의 체계를 토대로 24학년도 교육과정 변화, 좀 중요한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생태계, 이 학교 교육 생태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 구축을 넘어서 이제는 뿌리 내리는 책 읽는 문화가 만들어져야겠고, 그래서 우리 전체 교육 과정은 그 밑바탕에 이 기초가 되는, 떠받치고 있는 그 세 가지는 바로 전문 학습 공동체를 통한 수업의 혁신, 그리고 가정을 포함해서 모두가 소북소북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24학년도의 큰 교육과정 변화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 교육과정이 변화하면 학사 일정도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사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작년 23년도까지 꿈미학교 개교 5년 동안 교육 과정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6년 차 때 올인원이라는 관점에서의 교육 과정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학사 일정도 여기에 걸맞게 너무 많은 중간에 이런저런 여러 행사들을 좀 많이 줄이고, 가능한 한 수업이 더 알차게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그 우리 국민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에 걸맞는 그런 어떤 교육 활동만 남기고, 웬만한 것들은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달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마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학교 개교할 때부터 썼던 마당에 담겨 있는 의미. 그래서 이 첫 마당이 일구는 마당. 너무 그 의미가 좋습니다. 처음에 봄에 학업을 일구어 가기 위해서 일구는 마당이라는 표현을 썼고, 마지막 겨울 방학 앞두고 거두는 마당.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마당이라는 이제 쿼터 대신 마당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게 이제 의미를 담은 그런 좀 표현들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5년째 쓰고 있어도 그 지난번 부모 모임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무슨 마당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 겨울 학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계절의 이름에 맞춰서 그냥 학기란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것으로 그게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 공교육의 1, 2학기제가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4학기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와 4학기가 뭐가 달라? 음, 그냥 공교육의 1학기에서 봄, 여름을 나누는 거밖에 다른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1, 2학기의 부학기 체제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학기 체제의 그게 표현하는 그 학기의 차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우선 나비꾼 수업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등의 나비꾼 수업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쿼터의 단위로 어, 그 나비꿈을 찾는 수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네 번의 텀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교육의 1, 2학기가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기 명칭을 어, 바꾸어서 이제 이름하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월 개학 전에 24학년도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담임쌤님은 또 새로 오신 쌤님은 앞에 설명드렸던 뭐 협력교사는 뭐 이런 어떤 또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예비 부모 학교가 2월 개학 전에 이루어지고요. 개학하자마자 공동체 세우기를 하고 부모 학교, 그 다음에 입학 예배가 계약한, 계약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간 다음에 그주 토요일 날 입학 예배를 맡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부모 학교는 24학년도부터는 한 학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총 네 번의 학기니까 부모 학교를 네 번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학생 일정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에 부모 학교 한 번, 연합 예배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여름 학기에 요셉 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제주로 3박 4일 다녀왔는데 작년에 휴일이 금요일에 끼어 있어서 3박 4일 갔다 온 것이고요. 올해는 4박 5일 요셉 학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미디어 금시기를 넣어 있고요. 교실 열기가 6월에 있고 그리고 7월에 여름 방학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뭐 무슨 여러 이 교육 주관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교육 주관 좀 다 드러내고요. 그래서 봄 학기가 51일, 여름 학기 50일, 101일간 수업이 있을 이후에 여름 방학이 시작하거든요. 해적 한마디는 가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가을로 변경을 해서 가을 학기는 45일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수업 일수는 188일 정도 24학년도와 똑같이 이루어져,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육 주관을 지금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여러 교육 주관들이 있어서 이 장점도 있었는데 또 교육의 흐름도 좀 끊기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교육 주관에 함께 해야 함으로 여러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너무 많은 그런 어떤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 주관의 행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 인원 관점에서 교육 주관을 드러내고 통합해서 마지막, 마지막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한 해 동안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를 나누는 주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에 담겨 있는 것들을 문서화한 것이 앞에서 설명한 열매,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열매 남는다는.
명칭으로 가정 1년 동안 그 교육 활동한 기록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주간의 어떤 통폐합을 통해서 학사 일정도 올인원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교육과정의 중요한 어떤 그 핵심들, 또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와 함께 학사 일정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바로 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고 연구 중이고 좀 보완 중인 거는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앞에 학사 일정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개학 전 예비 고등학교 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는 이제 끄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설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분이 넘어버렸네요. 네,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채팅에 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3학년 푸른 꿈반 이기마경 엄마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그 협력교사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그 협력교사제는 특정 그 교과목에만 적용되는 교사제인지 아니면 전 과목에 한해서 어, 그 협력교사제를 도입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음, 사실은 이제 협력교사가 많고 학교가 이제 지정이 된다면 협력교사를 좀 여러 명 두고 또 전 교과의 협력교사를 투입하면 좋겠으나 사실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원래 한 분의 협력교사를 채용을 어, 했고요. 어, 우선 가장 그 학습 격차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교과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비롯해서 좀 주지 교과 중에 좀 중요한 교과 뭐 우선으로 이 협력 교사들과 수업 같이 코티칭을 할 예정인데 우선은 지금 이제 수학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협력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평균 이하의 학생들을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의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이제 뭐 핀란드 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물론 또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별 과제를 또 부여를 해야겠죠. 어쨌든 어, 현직교사들이 조금 더 각 교실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학교가 원래 처음 이제 시도하는 거니까 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좀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교육의 협력교사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협력교사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 이미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서 저도 지금 그 협력교사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좀 살펴보면서 또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가장 좋은 수업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한번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지금 답변 조금 이해가 돼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은 수학 같은 경우 우선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평가에 대해서는 그 총괄적인 어떤 그 아이에 대한 평가는 담임 선생님의 어떤 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네, 네. 네.
그 말 그대로 그 코 티칭은 그 도와주시는 선생님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어떤 부분은 이제 같이 뭐 협업해야 되니까 또 의논해서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평가에 있어서 이제 총괄 평가도 중요하긴 해요. 총괄 평가도 중요하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 형성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수업 전 진단 평가, 수업 중에 진행되는 어떤 형성 평가,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형성 평가, 즉 과정 중심의 평가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협력 교사와 계속 의논하면서 예, 발전시켜 가야 되니까 예, 좀 같이 개입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총괄 평가가 갖는 되게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교육에서 총괄 평가는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총괄 평가가 저는 필요하더라고 보고요. 총괄 평가도 또 실시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공교육을 품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의 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 어, 공교육 과정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누수되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또 그런 총괄 평가도 필요한 거고. 네. 우선은 이번 학기에 처음이라서 이제 수학을 먼저 도입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럼 향후 이제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도입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이 네네. 제 그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떤 영어 특성상 그 좀 전문화된 선생님이 투입되시라고 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냥 교사 수준에서 그냥 도우미적인 역할의 어떤 선생님이 도움이 투입이 되는 건가? 그런 거가 좀 앞으로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미 현재 있는 선생님이 예, 그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시고요. 네. 한 가지 이제 22년도까지 영어 교과가 사실은 이제 그 풀타임 정교사가 아니라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두 분의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이제 그것이 갖는 장점이 있었으나 또 사실은 학교에 이제 상주하면서 학생들, 꿈미들을 계속 이제 라포를 형성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학습을 도와주는 그 풀타임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전 풀타임을 담당하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오게 됐고요. 작년에 수업 시수가 좀 많긴 했었어요. 21시간 교과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7개 교과 이상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참고로 이제 올해 중등 과정에 영어 선생님이 이제 풀타임 전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 시수에 에, 조금 또 시수를 담당할 선생님이 필요해서 지금 영어 강사 선생님 한 분을 지금 초빙하려고 채용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분의 영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초등이다, 중등이다 나누어지지 않고 또 긴 호흡에서 예비 초등부터 중등 고학년까지 긴 호흡 속에서 우리 학교의 방향에 맞는 영어 교육을 같이 고민하면서 각 학년에 합한 그런 영어 교과 과정들을 기억해서 적용할 예정이고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그 한국에서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결국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 15년 전에 어떤 단체에서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엄청난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냈거든요. 그거는 결국 extensive reading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만 시간 10년 법칙 이걸 적용해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초부터 9학년까지 영어 교과 시수, 사교육 다 합쳐도 그 시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라지 퀴즈라는 것도
경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것이 학생들마다 좀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체계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국민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게 독서가 있잖아요. 우리 독서를 영어 어, 좋은 책을 통해서 이, 그런 어떤 영어 학습에 이어진 또 효과적인 그런 어떤 영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적용해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한 분 더 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초등, 중등 과정 풀타임 교사 두 분 전체 교육 과정을 같이 협의하면서 계획하고 또 체계화해서 안치해집니다.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하신가요? 지금 질문하신 어머님이 딱 한 분이 있는데. 네. 대략 뭐 큰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해 이제 하셨죠? 아마 개학 앞두고 2월 달에 학교의 24학년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했을 때 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미연에 좀 방지하고, 그리고 그 학교 시간, 1, 2학년의 학교 시간, 또 중등과정의 학교 시간이 앞당겨진 것은, 보다 이 각 군미들의 특성에 맞게 방과 후에 좀 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 빨리 집에 보내가지고 그 부담을 가정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요. 학교 교육의 큰 방향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나비 꿈을 꾸게 하는 교육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 그 하나에 집중하자가 24년도 교육과정의 변화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어, 좀 처음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더 잘 바뀌고 더 발전해 가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관련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소장님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3학년도를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2024학년도 교육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학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꿈의 학교 교장이 되어 주셔서 나비 꿈을 꾸게 하는 학교, 배움의 즐거운 학교, 공동체 문화가 꽃피는 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미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게 해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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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